그러니까 몰입과 집중의 차이가 뭐냐면 원래 인간은 집중 습관이 된 다음에 몰입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중력을 길렀을 때 몰입으로 가게 될 확률이 좀 높아요. 이게 뭐냐면 이걸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력 상태는 중독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5천 단어를 외워야 된다. 이거는 굉장한 집중을 요구하는 일이지 거기에 학생들이 몰입이 될 수는 없어요. 몰입이라는 건 뭐냐면 게임은 몰입할 수 있어요. 애들이 게임. 그러니까 중독된 상태가 몰입입니다. 왜 영어로 몰입을 플로우라고 하냐면 저절로 흘러가기 때문에 플로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내려오듯이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냥 냅둬도 한다 이거예요. 애들이. 그게 플로우예요. 그래서 몰입이에요. 집중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로우는 이거라면 집중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오르막길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기 에너지를 탄수화물하고 지방을 녹여가지고 계속 그 의지력을 발휘하면서 또 외우고 읽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입이라는 것은 기분이 좋고 뭐 황홀감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도파민 엔돌핀이죠. 그리고 집중도 잘 되고 노르아드레날린. 각성의 물질이 막 나와 하이포크레틴이라고 또 오렉신이 막 나와줘요. 이 오렉신이 나오면은 집중은 잘 되는데 피곤하지가 않답니다. 사람이. 피곤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상태가 몰입 상태입니다. 집중 상태는 뭐냐? 일단 이건 안 나와. 이건 안 나오고 도파민도 조금밖에 안 나와. 엔돌핀 거의 안 나와. 엔돌핀 거의 안 나와. 집중 상태는 뭐냐면 노르아드레날린과 약간의 도파민과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성 물질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강의에서 몰입과 집중의 차이를 자소서하고 면접과 관련해서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어려서부터 집중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다. 몰입이 아니라 집중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다 그러면은 좋은 글이 안 나와요. 좋은 자소서를 쓸 수가 없고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통과할 수가 없어요. 대학도 통과 못하고 기업에도 통과 못해요. 지금 대학과 기업은 어떤 애들을 원하냐면 몰입을 해봤던 애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면접 때 너는 뭐의 달인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뭐의 달인이냐. 몰입을 해보지 않으면 달인이 안 되니까 일단 달인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에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처럼 모든 분야에서 10,000분의 1의 확률로만 직장에 남게 될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자, 그럼 어떻게 애들을 책 읽고 공부하는 거에 몰입을 시킬 수 있을까요? 집중이 아니라.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 책의 표지를 보면은 왜 리딩으로 리드하지 마라고 돼 있을까요? 응? 리딩으로 리드하지 마라. 그죠? 몇 년 전에 굉장히 잘 팔렸던 책. 이게 반기를 들었잖아요. 리딩으로 리드하면은 책 읽고 공부하는 거에 몰입하는 애가 되지를 못합니다. 집중만 연습하게 돼요. 집중만 연습해가지고는 미래 경쟁력이 없어요. 앞으로 바뀌는 입시제도라든가 이 경쟁력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추천도서는 중학교 2학년 이전의 모든 추천도서는 제2의 공교육입니다. 추천하면 안 돼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깊이 몰입해서 읽게 해야 되는 거예요. 15세 이전의 두뇌는 15세 이전에 그 아이가 책 읽기가 됐든 운동이 됐든 만들기가 됐든 거기에서 몰입을 해본 경험이 없고 자기 스승이나 엄마의 푸시 압력, 선택 압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선택압이 아니라 그거를 성취 압력이라고 그래요. 너 이만큼 성적 올려야지. 그 성취 압력. 어떤 주변의 성취 압력에 의해서 주변의 눈치를 보는 애라면 계속해서 집중만 훈련하게 됩니다. 몰입을 훈련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글쓰기가 안 나오고요. 면접에서 뭐가 안 되냐?
돌발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애가 됩니다. 몰입을 해본 애는 왜 돌발 질문에 대답을 할까요? 자기가 좋아해서 해봤던 그 하나의 어떤 활동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관계를 얘는 감동을 받으면서 배우게 됩니다. 작은 연결고리들. 집중을 하는 애들의 특성이 뭐냐? 작은 연결고리에서 감동을 받지 못하고 그걸 경험하지 못해요. 집중의 특성은 뭐냐? 야, 너 이거 배워야 돼. 요점만 배웁니다. 왜? 인류의 지식은 요점만 배우기에도 너무 많거든요. 지금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방식이 이거예요. 요점을 커리큘럼별로 나눠가지고 이거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방식으로는 미래의 인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육을 절대 믿지 마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 경쟁력을 공교육은 키워줄 수 없고 추천도서도 키워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집중이라는 건 뭐예요? 코르티솔이 왜 나와요? 여러분, 코르티솔이 원래 신체에서 많이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빙하기 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추위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추위를 이겨낼 때 많이 나옵니다. 동선에 안 걸리려고. 그런데 인간이 뭔가를 참고 지속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추위 속에서 눈밭 위를 걸어가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죠. 그게 집중이에요. 힘들어. 가시밭길을 가는 것 같아. 몰입은 뭐예요? 봄에 꽃이 피어있는 오솔길을 가는 거라. 그게 몰입이에요. 그래서 가시밭길을 가게 되면 사람들의 두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디까지 왔지? 박보람 샌다고 하죠. 흔히 예전에 풀멜 때 내가 얼마나 맺고 얼마나 남았지 이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이거 하느라고. 그러나 오솔길을 가는 몰입을 하는 두뇌는 뭐예요? 그 시 있잖아. 고운시.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보았던 그 꽃. 올라가는 두뇌는 집중하는 두뇌예요. 집중하는 두뇌는 절대 꽃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왜 내려갈 때 볼까요? 이제 편안하거든. 다 끝났어.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이제 먹고 싶고 즐거워. 이제 내가 운동할 만큼 했고 편안하게 내려갈 때 그 꽃이 보여. 그 꽃이 뭐예요? 바로 창의성을 나에게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 내지는 아이템, 틈새 시장 이런 거예요. 몰입하지 않는 애는 니치를 찾을 수가 없다. 니치라는 건 몰입하는 두뇌가 잘 찾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가 이제 경영학과 나와서 MBA 출신의 큰아들한테 회사를 맡겼더니 미국의 한 회사가 막 망하는 거야. 왜 망할까요? 니치를 못 찾아. 새로운 시장을 못 찾는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경영자로 주려고 생각도 안 했어. 야, 네 마음대로 공부해. 그랬더니 얘가 기타 치면서 밴드부를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녀. 얘는 뭐예요? 어떤 식으로 했던 애예요? 음악에 몰입을 했죠. 즉, 얘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에서 플로를 경험한 겁니다. 큰아들은 뭘 경험했어요? 야, 너 경영자가 되려면 말이야. 이거 공부해야 되고, 이거 공부해야 되고, 계속해서 집중만 한 거예요. 몰입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꽃은 니치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망해가니까 둘째 아들한테 회사를 맡겼더니 회사가 다시 살아나. 왜? 둘째 아들은 꽃을 보는 것을 연습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10대 때부터. 어려서부터. 그 두 두뇌를 어떻게, 물론 타고난 것도 있었겠지만 그 두뇌를 어떻게 만들었죠? 현명하게 포기해야 된다. 아이들을. 자녀들을 현명하게 포기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몰입을 절대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자, 그래서 현명하게 포기하는 법을 얘기하고 강의를 끝낼 텐데, 현명하게 포기하는 법 첫째, 공교육에서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최소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전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라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걔는 집중하는 애가 되고 몰입하는 애가 되지 못합니다. 몰입하는 애는 어떤 엄마 밑에서 자라느냐? 그 가수 이적 엄마, 서울대 3명 보냈다는 엄마, 그런 엄마 밑에서 커요. 몰입하는 애는. 이따 이제 이거 마무리하고 그거 좀 말씀드리고 강의 끝낼게요. 그거는 지금 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12살 이전에는, 특히 초등학교 때는
얘가 뭐에 몰입을 해봐야 되냐면 중학교 때까지 중학생이 좀 됐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다. 10살이 넘었다. 그러면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활동, 즉 책을 보는 활동을 권장해줘도 될 만합니다. 10살이 되면은 책을 읽을 만한 두뇌가 돼요. 근데 10살 이전의 인간의 두뇌는 원래 책을 읽는 두뇌가 아닙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몰입을 망치는 교육을 하게 돼요. 10살 이전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밖에서 뛰어놀고 만지고 뭐 그리고 낙서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끼리 장난치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걸 또 통제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수 이적 엄마가 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절대 치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핵심이에요. 물론 이적 엄마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애들이 3명이니까 치우다 보니까 살림할 시간이 안 나오더래요. 자기 공부할 시간도 안 나오고. 이적 엄마는 자기 개발을 계속 했거든요. 바빴거든요. 그래서 이적 엄마한테 우선순위는 뭐였어요? 엄마 자신의 자기 개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빠. 2순위가 뭐예요? 2순위가 살림이에요. 3순위가 뭐예요? 애들 돌보는 겁니다. 근데 1순위에 너무 바빴기 때문에 3순위를 무시한 거죠. 그래서 애들이 거실이든 자기 방이든 절대 청소해라, 방을 치우란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집안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10살 무렵까지, 초등학교 무렵까지 애들이 완전히 노는 거에 몰입한 상태거든요. 장난감을 치우는 것만으로도 야, 너 장난감 치우고 나가서 놀아야지. 거실을 이렇게 해놓고 나가서 놀 거야? 이 한마디만으로도 그 아이는 몰입 능력이 떨어져요. 집중하는 인재. 집중하는 인재는 앞으로 필요가 없다. 사회에서. 도태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그래서 10살 초등학교 때까지는 대체로 신체 활동이 많이 결합된,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신체 활동이에요. 만들기 같은 거, 그죠? 종이접기 이런 것도 신체 활동입니다. 신체 활동이 결합된 것에 중에서 그 예체능이겠죠.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하나를 깊이 몰입하는 체험을 초등학교 때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걔는 꽃을 보는 애가 돼요. 니체. 글에 포인트를 쓰는 애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투어예요. 투어. 자소서에서 이 투어라는 게 포인트예요. 포인트를 발견하는 애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쯤 됐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런 좀 그림이 없는 책을 좀 권해볼 만한 시기가 되는데, 자, 어렸을 때부터 동화책을 아이들이 접하더라도 정말 아이가 그 동화책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책이라는 것이 초등학교 때는 왜 추천도서를 완전히 언급해야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도 추천도서가 간다? 얘는 문자에 몰입을 못하는 애가 돼버려요. 문자에 몰입할 그러니까 그게 독해력을 만들거든요. 독해력은 뭐예요? 계보력을 만들어요. 책을 읽는 능력을 만든다는 거예요. 책을 읽는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텍스트로 만났을 때 생기는 것이지 좋은 책을 읽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리딩으로 리드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글쓰기 능력이라든가 사고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이 텍스트화 된 것, 즉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 동화를 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학년 때 핵심입니다. 저학년 때. 그리고 고학년쯤 돼가면은 엄마들 욕심은 그렇죠. 전집 딱 사가지고 다 읽히고 싶죠. 그죠? 위인전 사면 그냥 너 다 읽어. 근데 위인전을 딱 샀는데 얘는 뭐 나이팅게일만 읽고 싶어 해. 그럼 그걸 허락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뭐 뉴턴만 읽고 싶어 한다. 그럼 과학을 좋아하는 애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너 왜 뉴턴만 읽어? 저기 버락 오바마부터 읽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아빠 머릿속에 대통령 시켜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정치인 시켜야지. 미래 3D 업종이 정치인입니다. 국회의원, 공무원 급격하게 3D 업종으로 바뀝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도표가 넘어갔네. 창조성 있는 직업만이 좋은 직업이 돼요. 미래는. 아니면 전부 3D 업종으로 바뀌어요. 돈도 안 돼요. 거의 이제 노동으로 바뀌게 되죠. 관리.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게 어휘력이고 그 존심과 양기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방금 초등학교 때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관련된 것만 동화책을 권하고 그 다음에
여러 권의 책을 사더라도 또는 4권씩 매주 책이 오더라도 그 중에서 좋아하는 거 하나만 선택해서 읽게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결핍 선택 변화 운동이라는 지능을 좋게 만드는 하나의 기본 뇌과학적인 기본 이론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자기 결정성이 많이 보장이 됐을 때 아이들은 내려가는 두뇌, 몰입하는 두뇌가 된다는 거고요. 자기 결정성이 없이 부모가 원하고 선생님이 권하는 거를로 자기 일상을 채웠다. 얘가 중학교 때까지. 그럼 집중하는 두뇌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차이입니다. 그거 한 가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고 그래도 평균 성적이 좋아야지라고 이제 그래 논문대 가는 거 아니야라고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서울대에서도 수능 최저 등급을 거의 모든 과가 없애고 있어요. 대학 입학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일단 끊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